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이 주식, 대체 언제 팔아야 하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질문이죠. 자, 오늘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지금 파는 게 맞나? 아마 우리 대부분이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어쩌면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걱정. 어휴, 주가 너무 올랐나?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나? 이런 가격 중심의 걱정에서요. 내가 투자한 이 회사의 사업, 그 근본이 혹시 변했나? 이렇게 가치 중심의 질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 그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투자의 대가 강방천 회장이 제시한 아주 강력한 개념이죠. 바로 키값, 영어로는 키 밸류입니다. 아니, 그래서 키값이 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 같은 겁니다. 송복의 심장부랄까요? 우리가 처음에 와, 이 회사 정말 대단하다라고 믿고 함께 가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키값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매도 시점은 가격이 변할 때가 아니라 키값이 변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단순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세표 숫자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체와 동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동업을 그만둘 때는 언제일까요? 반면이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 동업자의 사업 핵심, 즉 키값이 흔들릴 때겠죠. 자, 그럼 이 키값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내 회사의 키값이 혹시 훼손된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 항목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으면요,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처음 투자했던 그 이유, 아직도 괜찮은가? 두 번째,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한가? 세 번째,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닐까? 네 번째,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훨씬 더 좋은 동업 상대가 나타난 건 아닌지. 어때요? 아주 체계적이죠? 자, 여기서 특히 4번째 항목, 산업의 신호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산업별로 그 K값이라는 녀석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재 기업의 키값은 뭐다?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게 전부죠. 반면에 네트워크 산업은요? 고객 충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끈끈하게 뭉쳐있느냐가 생명줄이에요. IT 기술 기업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그들만의 생태계 지배력이 바로 핵심 엔진인 거죠. 자, 소비재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루이비통이나 벤츠 같은 회사들. 사람들이 왜 그 제품에 열광할까요? 맞아요. 바로 브랜드 파워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어느 순간부터 젊은 세대가 에이, 저거 이제 한물 갔어 라고 하고 길에 짝퉁이 널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을 사로잡던 그 매력, 즉 브랜드라는 키값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산업은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왜 쓰죠? 다른 친구들이 다 쓰니까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훨씬 더 재밌고 편한 메신저가 나와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면?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빠져나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 즉 키값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업별 특징 말고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큰 변화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영화관 산업이 흔들렸던 것처럼 아예 판을 바꾸는 강력한 대체제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거나 시장이 꽉 차서 더는 성장할 룸이 없을 때, 이것들도 전부 키값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쭉 점검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믿었던 회사의 핵심 키값에 금이 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요. 그럼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투자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변화를 먼저 읽고 내 자산을 지키는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강방천 회장은 두 가지 도구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는 현미경, 또 하나는 망원경이에요. 현미경으로는 재무제표에 찍히는 현금 흐름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망원경으로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미래나 경쟁 구도 같은 큰 그림을 멀리 내다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이젠 그만할 때다 라고 같은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판다는 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와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그 회사의 키값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키값은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고 변함이 없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